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땐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조지의 오랜만에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와서 오랜만에를 틀어봤어요. 애매한 언니들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팟빵에서 팟캐스트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개국과 함께, 개국한 지는 좀 됐지만 개편과 함께 애매한 언니들이 서대문 FM 정규 프로그램으로 이제 함께하게 됐습니다. 와! 네,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 그리고 서대문 FM 라디오 통해서 91.3MHz 통해서 함께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애매한 언니들 원래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롭게 듣게 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전 장수정이고요. 예전에는 애매한 언니들에서 제가 가명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본명을 밝히고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매한 언니들 아시겠지만 책 한 권 그리고 게스트분과 함께 방송 진행합니다. 이번 시즌은 아니고 정규죠. 이제 시작하면서 바뀌면서 좀 고정적으로 같이 계속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실 분이 계세요. 오늘 첫 게스트로 또 나와주셨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희음이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를 드려야겠죠? 네, 저는 기후 정의 활동? 기후 정의 운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운동을 주로 하면서 좀 곁다리로 시도 쓰고 다른 이런저런 글도 쓰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을 한다라고 보통은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가 제 주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네. 저도 몰랐던 사실을 지금 시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시인이 아니고 네네네. 기후 활동을 하시는. 그렇죠. 네네. 네. 시인이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부업이다. 네네네. 그렇죠. 부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시간이 나면 이제 가끔 시를 쓰는 그런 사람이고요. 기후 운동을 주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매일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후 운동을 하면서 그것으로 제 밥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막상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걸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계속 나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네. 제 활동에 좀 동력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의 기후 생태 위기에 좀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누구라도 자신을 그렇게 활동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좀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제 소개와 더불어 드리고 싶고요. 네. 네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그러면 하면 될까요?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후위기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시도 쓰고 계시고 네. 그런 또 희음님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애매한 언니들 함께 이끌어가 주실 분이고요. 그리고 애매한 언니들의 화두가 또 될 건데 아직 화두가 되진 않았고 앞으로 화두가 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좀 저는 애매한 언니들의 좀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함께 해주실 희음님 같이 하실 겁니다. 네. 네네네.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은 이제 기후 위기라고 흔히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뭐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한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기후 자신에게 있어서 무언가가 위기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후 변화로 인한 삶의 위기, 살아있는 생명들 혹은 생태계의 위기가 사실은 지금의 위기인 건데 기후 위기라고 하면 조금 뭔가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기후가 달라지는 것, 그게 우리 삶이랑 어떤 관련이 있지라고 이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야지 와닿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삶의 위기, 생태 위기를 같이 이야기해야 좀 우리가 더 이것을 가깝게 감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해 주셨지만 기후로 인한 위기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의 다양한 위기들 혹은 다양한 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초래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봐야 될 어떤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지배적인 담론들 이런 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에 좀 대응하고 대항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뭐 큰 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에 가까운 문제로도 고민해야 되고 고민하자라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보겠고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 책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책인가요? 네.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책인데요. 제목이 좀 길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어떤 긍정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부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후 위기 앞에 진실, 용기, 그리고 해법입니다. 네, 부제를 딱 보면 저희가 방금 이 코너를 설명드린데 완전히 딱 부합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적합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의 첫 책으로 굉장히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책은 이제 굉장히 여러 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시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를 포함하면은 총 58편의 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58편의 글을 쓴 저자들, 필자들 모두가 여성이라는 점이거든요. 그 여성이 뭐 소위 말하는 제1세계 여성만이 아니라 소위 이제 어떤 원주민, 그러니까 남반구의 원주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58명의 여성이 글을 쓴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까지 하면 한 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59명의 여성들이 이 책을 지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좀 신뢰를 가지게 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네, 이 책을 뭔가 접하게 된 건 그냥 우연이에요. 다들 SNS 많이 하시겠지만 페이스북을 쭉쭉 읽다가 이런 신간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성 저자들의 언급이 있고 이 뭔가 용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이거를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나름북스에서 나온 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고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같은 책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근데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저랑 희음님이랑 세미나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희음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책을 읽고서 저도 이 책이 너무 좋고 너무 각종 영감으로 가득한 책이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것 다들 사실은 각자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풀어놓을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그리고 공감하면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처음에 읽으셨을 때 그리고 지금 계속 읽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느낌이 계속 달라질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조금 뭔가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갈수록 기억력이 좀 퇴화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도 요즘에 좀 느끼고 있는 문제인데 좀 계속 읽고 여러 번 읽어도 새 것 같아요. 네네네, 단점이면서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좋네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느꼈던 그 감동이 읽을 때마다 와요.
예, 근데 그게 뭐 단지 제 나쁜 기억력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책이 갖고 있는 어떤 용기와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슬픔과 분노의 힘,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간 사랑의 힘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게 짧게 쓰여진 에세이의 형식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의 그 느낌 있잖아요. 읽을 때마다 굉장히 좀 새로운 게 오고 그것을 다시금 일깨우게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을 이 책 또한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가치 있는 책이다. 약간 뭔가 우리는 굉장히 이론적이고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고 뭔가 검증받은 그런 지식에 관한 책만 우리의 바이블처럼 책꽂이에 딱 꽂아놔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은 사실은 자신의 경험에서 특히나 이제 기후 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의 자신의 삶의 경험, 활동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간 경전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은 기존의 어떤 우리가 딱딱한 지식만이 진짜 지식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트려주는 책으로서도 굉장히 유용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형식 자체도 조금 파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독자들이 그냥 읽었을 때 약간 당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러셨어요? 당황하셨어요? 저는 당황하진 않았는데 낯설죠. 약간 이게 낯선 형식이. 형식일 수 있겠다. 네.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글부터 감성적인 글까지 되게 다양한 뭐라 그러죠? 베리에이션? 되게 굉장히 넓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그러니까 저자가 많기도 하지만 조금 많은 글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이제 분량이 좀 많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한숨에 읽기에는 좀 벅차고 그래서 사실은 한 달 혹은 뭐 좀 빠르게 읽으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뭐 이동하면서 한 편씩 이렇게 읽기에도 좋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거 그때 세미나를 같이 했을 때 읽을 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한 편을 읽으면 맞아요. 이게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조금 더 소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들이 좀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하나만 더 덧붙여서 이제 이 책의 장점, 특이점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에세이와 그 중간중간에 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 시작할 때 일러스트레이션이 있거든요. 네네. 열어주는 페이지로서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데 그 일러스트레이션도 굉장히 아름답고 좀 귀엽기도 하면서 거기에 또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같이 쓰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그 그림하고 같이 딱 보면은 거기에도 굉장히 오래 머물게 돼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4컷짜리 그림들이 계속 이렇게 장마다 있는데 되게 묵직한 메시지가 있는 4컷 그림들 그리고 이렇게 한 문장 정도의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생각할 거리를 좀 많이 줬던 것 같고 이 장의 그 차례 구성 자체가 1장 뿌리, 2장 애드보커시, 3장 프레임 바꾸기, 4장 재구성하기, 5장 지속하기, 6장 느끼기, 7장 양분 주기, 8장 일어나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함께 이렇게 어디로 뭔가 준비를 해서 뭔가 여정을 떠나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목차도 이렇게 잘 꼼꼼히 보셨네요. 이게 진짜 어떤 딱 하나의 길이 보이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되게 많은 여성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좀 어떤 실천을 또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나눠서 나름 이렇게 나눠서 맞아요.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되게 이 목차와 이렇게 글들을 따라 읽으면서 이 편집자가 참 대단한 분이시였겠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쵸. 이 많은 글을. 그쵸. 네네네. 뭔가 분류를 해서. 네. 분류를 해서,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해서 다듬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니까. 그쵸. 맞아요. 네. 또 희음님도 편집자로서의 또 역할도 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저 여기에 되면은 정말 아주 초보자인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거를 시를 또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지 특히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을 때 이제 이 글들 끝에는 이제 그러니까 몇 편의 에세이가 나오고 그 뒤에 한 편의 시가 나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들의 끝에는 어떤 시가 있을까? 이런 느낌의 시가 있지 않을까라고 딱 읽어보면 딱 그런 느낌의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엄청 섬세하게 배치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지식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책을 읽을 때 뭔가 되게 분석하는 글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당장 뭐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뭐 책들도 물론 좋지만 저는 되게 이게 정말 삶에서 나온 그런 목소리? 그러니까 되게 좋았고 실제로 우리 집이 지금 없어지고 잠기고 이런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저도 기후 정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 기후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방만 해도 한 10대 개는 돼요. 네네. 거기서 정보들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네네. 처음에는 이제 하나하나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쳐가지고 그 10대 개 중에 뭐 한두 개만 볼까 말까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면은 오히려 운동할 힘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뭔가 이 기존의 체제를 강화하는 흐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다 언제 싸워서 바꿔내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손을 다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안 보고 뭔가 정말 자기 삶에서 시작하는 목소리가 더 궁금하다. 그런 데이터들 말고 너무 많은 통계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정말 진짜인지 또 의심을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쵸. 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역효과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들 중에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될지도 잘 판단이 안 서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식의 글이 저에게는 되게 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에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활동가로서 생활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뉴스로 많이 접할 거잖아요. 기후 문제에 대한 뉴스를 접할 텐데 그냥 뭔가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정보를 알고 싶다가도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눈과 귀를 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얘기, 그리고 조금 더 자신의 생활이랑 비슷한 누군가의 이제 목소리, 그 생활을 하고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좀 먼저 들려주는 게 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또 막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 싶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희음님이 또 이렇게 책만 읽고 시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또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기후 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이라는 그 모임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게 네. 기수별로 이루어지는데 3기 때 이제 지난해 9.24 기후정의 행진에 같이 참여했는데 그 3기 때 같이 활동하던 분들과 이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래를 할 사람이 없다고 다들 하셔가지고 제가 잘 못하는데도 이제 그냥 했어요. 그래서 네. 네, 되게 좀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그러면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바꿔. 예, 9.24 행동에서 불렀던 버전입니다. 기후정의 버전이고요. 희음님의 목소리로 듣고 왔는데, 이 웃긴 포인트가 뭐냐면 너무 진지해. 바꿔가 너무 바꿔. 그쵸. 진지해야죠. 네, 너무 진지하다. 네. 네.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네. 다들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님이 이렇게 저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이런 노래가 나가면 너무 웃기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진지해서 너무 재밌었다. 원래도 진지하고 노래도 진지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분명히 노래는 이제 테크노인데 네. 약간 목소리는 뽕짝 목소리가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조금 웃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너무 소중한 그런 음원이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그 노래 나가기 전에 기후위기 앞에선 창작자들 네네. 그 이야기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것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기후위기 앞에선 창작자들은 제가 사실은 2021년 11월에 이제 모임을 처음으로 열었어요. 그게 이제 예술청이라는 곳에서 지원 사업을 하나 이제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서 제가 오픈을 하게 된 그런 공부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작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무엇을 좀 해볼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그냥 기존에 하던 창작만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2021년이면 아직 코로나가 다 이제 뭔가 종식이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지금도 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는 좀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네. 같이 좀 모임도 하고 책도 같이 읽고 이제 기후 생태 위기에 대한 공통 감각을 좀 길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처음에는 좀 그렇게 소극적인 모임 서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공부를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오픈을 했던 그런 모임이에요. 근데 그게 2기를 거치면서 2기 때는 이제 1기 때만 사실은 지원 사업으로 한 것이고 네. 근데 모인 분들이 계속 해보자라는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2기부터는 이제 지원 같은 거 일절 없이 이제 그냥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1기는 제가 시작을 하긴 했지만 2기부터는 사실 모두가 운영 주체로서 해서 그렇게 좀 평등한 좀 라운드 테이블 방식으로 서로가 이제 돌아가면서 매 회차마다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2기 때는 좀 자신의 작품 혹은 기후 생태 위기에 관해서 창작을 한 작품들 뭐 그림이나 아니면 설치 작품이나 혹은 글 뭐 픽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하고 나누는 그리고 자기가 쓴 것도 이제 해당이 되고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이제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또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보는 그런 식의 모임을 가졌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서로 라포가 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3기를 시작할 때는 그때는 이제 좀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9.24 기후정의 행진도 좀 계획이 되고 있던 때여가지고 그때도 이제 중요한 그 사실 2019년에 큰 대규모 기후 행동이 있었거든요. 기후위 비상 행동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제 다시금 2022
2022년에 3년 만에 이제 크게 다시 조직되는 기후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 창작자들도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뜻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좀 가까운 목표로 삼고 3기를 시작했었고 그 3기 때 이제 이런 노래도 만들고 또 이것 말고 또 랩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 진짜 좀 잘하시는 분들이 한 그래요? 랩이 있어요. 네네. 그건 또 나중에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진 때 같이 부르려고 만들었고 지금은 현재 4기까지 끝나고 5기를 이제 모집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기후위기 앞에선 창작자들 그 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인스타 팔로우도 해주시고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봐주시면 참여도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치 책 얘기를 안 했던 것처럼 하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나 문단 하나를 좀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한번 희음님의 문장 골라주시면 저희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즉, 사랑, 상상력, 성공할 보장이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 세상을 보살피려는 의지 말이다. 이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 네, 어디에 나오는? 네, 404페이지고요. 이게 이제 사라져가는 세상을 사랑하기. 라는 글에 있는 문장입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느끼기라는 챕터 안에 있는 그런 글인데요. 네. 이제 이거 앞부분에도 사실은 이야기가 있어요. 계속 현실이 절망스럽고 기후 생태 위기와 관련해서 이상 기후가 계속 더 잦게 출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희생당하고 특히 남반구 지역 국가에 계시는 분들이 더 큰 피해를 많이 집단적으로 당하고 그래서 기후 문제로 인한 이주가 일어나는데 또 이주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사고를 당하시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어떤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더 막막해지기만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제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었다. 우리가 뭐 인간이 한 활동 때문에 일어난 기후 생태 위기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인간이 되돌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늦었다라는 목소리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 절망적인 어떤 뉴스가 지배적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이제 어떤 목소리가 필요한 것인데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다 끝나가는 것 같더라도 사실은 무언가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할 때 사실 사랑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살피려는 의지. 제가 요즘에 돌봄 의지에 꽂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바꿔 말하면 보살핌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살핌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시작할 수는 있다라는 이 문장에 꽂혀서 제가 이것을 꼽아봤고 사실은 이런 기조가 이 책 전체에 흐르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걸 골라봤습니다. 이 책의 장점이라면 사실 되게 막막하고 안 보이는데 그런 용기를 계속 불어 넣어주는 부분들이 계속 읽는 와중에 있었어서 저도 그게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진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이 책 읽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우리가 쓰레기 줄이는 거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지 되게 힘이 빠지잖아요. 너무. 네네네. 그럴 때 뭔가 상상력을 계속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네네. 아, 그리고 제가 너무 소중한 글귀들이 많은데 하나만 고르라고 하니까 좀 그쵸. 야속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하나만 더 해도 아유, 될까요? 그럼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이제 저희가 이 책에 굉장히 또 장점 중에 하나로 이제 그림과 함께 챕터가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컷으로 이루어진 그림과 함께. 그리고 그 네 컷에는 또 어떤 문장이 같이 소개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 그 그림과 문장 중에 또 가장 좋았던 것이 4장 재구성하기의 그림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실 꿰맨 그런 그림이 있어요. 어떤 창문처럼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찢어진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을 꿰매 놓은 그런 어떤, 상징이 표현된 듯한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글씨, 어떤 문장이 쓰여져 있냐면, 파괴와 채굴은 이미 충분하다. 낡은 곳을 수리하고, 찢어진 곳을 꿰매는 조용히 보수하고 유지하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문장이 쓰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문장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이 문장 또한 이 책이 말하는 전체적인 요지를 다 압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생산과 채굴과 그리고 개발과 어떤 팽창, 성장, 그러니까 어떤 경제주의로서의 성장은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쫙 깔려 있어요. 이제는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이제 뭔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어떤 당위, 그러니까 개발이 당연하다. 그리고 어떤 착취라든지 채굴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논리, 어떤 상징 체계를 뒤집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쫙 깔려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금 쉬운 말로서의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굉장히 좀 여성주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이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바느질, 실닦기, 네, 이런 것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묘사여서 너무 좋았어요. 네. 계속 그런 수선하는 느낌의 네. 그런 글들이 있죠. 저는 바느질은 잘 못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수선할 수 있다. 네. 네, 그런 메시지. 저는 이 와칸다에는 교회가 없다라는 글이 바로 이 앞에 있거든요. 4장 앞에. 네네네. 근데 전 이 글이 되게 재미있었고 흥미로웠어요, 진짜. 그러니까 맞아요. 그 블랙팬서에 나오는 와칸다를 얘기하면서 그냥 도시화를 하지 않고 농촌과 과학기술이 공존하는 것처럼 만약에 발달을 했으면 와칸다처럼 네. 발달한 미래는 불가능했을까 우리한테. 그렇죠. 꼭 뭔가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농촌과 도시가 분리가 돼야 되고 막 이런 상상을 막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너무 맞아요. 재미있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읽은 그런 어떤 상상력 네. 하고도 좀 의미가 닿는 글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저도 이 글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교회라는 것이 그 어떤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이 사람들이 살 곳과 그리고 이제 뭔가 생산을 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제 이동이, 그러니까 장거리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탄소 발생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런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이렇다 보니까 그것이 또 악순환이 되어서 계속 이제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탄소가 또 다량으로 발생하고 그러면서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서로를 보살피는 감각이 또 떨어지고 이런 식의 이제 논리로서 이 글을 전개하는 것인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외부화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쓰기만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어디서 흘러오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모른 채로 네. 그 흘러오고 흘러가는 것을 모조리 외부로 다 돌리고, 그리고 그 외부에서 이제 굉장히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뭔가 비국민이라는 그런 자격, 혹은 이제 가난하거나 혹은 뭔가 천대받아온 그런 어떤 계급의 어떤 하위에 있는 분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이 글이 많이 좀 상기시켜주는 예, 그런 글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외부화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지금의 이런 어떤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고 그것을 또 어디로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이런 어떤 뭐랄까 생활 양식이 생겨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걸 또 잘 이야기하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외부화하니까 그런 밀양 네. 같은 것도 밀양 맞아요. 예, 할머니들도 생각나고 네. 전기를 수도권에서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외부를 희생시키는 그런 맞아요. 방식의 발전이죠. 네네네. 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이 존재하지만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미래에도 있을 수 있다. 와칸다처럼. 그렇죠. 네. 네네네. 그렇게 상상해보게 되는 또 장면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또 신청곡, 희영님의 신청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동물 실격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아, 네. 이 노래는 이하로님의 이제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랩이죠, 랩. 네. 랩인데, 이것은 이제 제목 들으시면 이제 딱 생각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그렇죠. 네네네. 네. 그 인간 실격이라는 것을 패러디한 제목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게 짐작이 되고, 인간을 비꼰 겁니다. 인간이 동물 실격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인간으로서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를 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도 사실은 동물의 한 종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런 만행들이 사실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 자격이 박탈되어도 마땅한 그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동물들을 먹기 위해서 생산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산해서 제 수명에 뭐 10%도 채 못 살도록 하고 다 도살해 버리는 네, 그런 용도로 어쨌든 동물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외부화하고도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네네. 인간 외에 다른 종들을 다 외부화해버리고, 모조리 다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위치시키는 그런 흐름을 굉장히 좀 뭔가 시적이고도 뭔가 파격적인 언어로서 좀 써내려간 그런 작업이 아닐까 싶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중간에 그 랩 가사들이 조금 네. 너무 잔인한데? 라는 가사들이 있었는데 네네. 생각해보니까 잔인한 것은 사람이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네. 네. 인간 실격이 아니라 동물 실격. 네네. 동물 실격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봐야 됩니다. 네. 1시간 생각보다 빠르지 않나요? 진짜 빠르네요. 그쵸? 네네네. 뭐 별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제가 목표하는 거는 이 책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신청을 넣거나, 네네네. 도서관 오늘 문 여는지 한번 보거나, 혹은 서점, 동네 책방 특히 네, 둘러보셔야겠다고 마음 먹는, 이 책 있는지 한번 전화해 보시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직접 읽으시면 더더욱 좋고요. 네네네. 네. 저도 사실은 희음님 소개로 이렇게 좋은 책을 알게 돼서 저희가 약간
이 책에 꽂혀서 그 같이 읽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꽂혀가지고 이 책 너무 대단하다 이러면서 네. 막 흥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고 맞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랑 좀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면 좀 오랜만에 방송도 하셨고 그런데 오랜만 맞으시죠? 요새 방송 하셨나요? 아닙니다.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네. 네. 앞으로 계속 자주 나오실 거니까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좀 마무리 네네네. 다음 주 예고 정도 해주시죠. 그러면. 네네네. 진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책 읽고 나서 이제 이 책 나름북스랑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네, 그리고 광고 아닙니다. 네네네. 이 책 그 저자들하고도 사실은 더 관계가 없죠. 다 외국에 계신 분들이니까. 네. 네, 조금 친해지고 싶은 분들은 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예. 특히나 저는 여기서 이제 시인 에이드리언 리치. 맞아요. 네, 시인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데 이제 좀 요원한 것 같고. 모르죠 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나오미 클라인도 네네네. 제가 아는 이름은 나오미 클라인도 있고 네네네. 메리 올리버. 맞아요. 메리 올리버는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돌아가셨죠. 네네네네. 돌아가셨네. 아무튼 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저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이 책을 좀 소개를 하고 있고 세미나 같이 하셨던 분들도 막 그 SNS 같은데 이 책 정말 좋다. 꼭 구매 인증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올리시더라고요. 약간 반협박식으로. 네. 네네네. 그 정도로 좀 좋은 책이니까 많이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사실 첫 방송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은 좀 경직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마 두 번째부터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조금 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직은 돼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막간의 포인트로서 제가 했던 그 랩과 노래 바꿔 이거 진짜 네, 깨알 포인트니까 이제 많이들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이런 거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스타 같은데. 영혼을 구할 수가 없어. 그렇죠?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네네네.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1부는 좀 이렇게 마치고요. 1부가 아니죠. 애면 언니들 이번 1회 방송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책과 함께 한 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네. 깊이 맞아요. 있는 내용을 좀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약간 맛보기 맞습니다. 느낌이었다면.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고요.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전 장수정이었고요. 저는 희음이었습니다.